안녕하세요, NJ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왜 머나먼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직접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까요? HBM 때문이죠. 맞습니다. HBM은 AI용 초고속 메모리. 한국이 잘 만든다. 여기까지가 99%의 투자자가 아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AI와 아무 상관없이 10년 전 돈 안 되는 베팅에서 시작된 우연이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우연한 톡점이 10년 전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 전말을 짚어보려 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텔은 TSMC는 못 만드는데 유독 한국만 할 수 있었을까요? HBM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AI GPU는 이미 16차선 고속도로처럼 빨라졌죠. 그런데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존 메모리 디램은 톨게이트 2개짜리 시골길이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들이 톨게이트 앞에서 꽉 막혀버립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 디램이 단독주택을 옆으로 넓게 짓는 방식이었다면 HBM은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데이터들이 한 번에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 뚫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HBM은 AI 때문에 태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2015년 지금 봐도 놀라운 그래픽이, 고사양 게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GPU는 너무 빨라졌는데 메모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이 바로 이 게임 시장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는 빠른데 메모리가 왜 이래? 라며 불만이었죠. 하지만 2010년대 초중반 반도체 시장의 황금알은 AI도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매년 수억 대씩 팔리는 스마트폰 디램은 불량률도 낮고 공장만 돌리면 돈이 쏟아지는 저유형 고수익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HBM은 어땠을까요? 생산 단가는 3에서 5배나 비싸고 공정도 완전히 새로 깔아야 했죠. 무엇보다 이걸 만들어도 사줄 곳이 소규모 GPU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년 전에 이 돈 안 되는 HBM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회사가 스마트폰 디램 시장이 최강자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 두 회사는 이미 이 시장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서 다음 시대의 기술을 선점하거나. 삼성은 1등의 자존심으로,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인수된 절박함으로 둘 다 돈 안 되는 HBM이라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미래를 선택한 대가로 두 기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아까 HBM을 아파트라고 했죠? TSV는 22층짜리 아파트의 각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반도체 칩의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인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고 그 구멍을 금속으로 채워서 모든 층이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후공정의 꽃입니다. 이 수천 개의 엘리베이터 중 단 하나라도 불량이 나면 칩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초기 수율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0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이 엘리베이터 공사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HBM 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같았지만 두 회사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을 이것 하나로 회사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인력과 설비를 HBM에 올인했습니다. 반면 세계 1등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챙겨야 할 사업이 너무 많았죠. HBM 개발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을 안정시켰을까요? 당연히 올인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결국 최고급 메모리와 최고급 후공정을 둘 다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 10년 전 돈 안 되는 시장에 베팅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던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자 이 우연한 해자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한 거요. 그 결과 2024년까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55%를 장악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SK하이닉스는 62%로 1위를 굳혔습니다. 그런데 2위가 삼성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입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1%에서 17%로 추락하고 마이크론이 4%에서 21%로 치고 올라와 2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이크론의 기술이 삼성보다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삼성과 똑같은 TC-NCF 방식을 씁니다. 양산 규모도 삼성보다 한참 부족하죠. 답은 지정학적 영향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AI 칩의 심장인 HBM 공급망 100%를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에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반도체 역사상 어떤 설계사도 단일 국가의 생산을 100% 몰빵한 적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가격 통제권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을 전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이크론의 2위 등극은 기술의 승리가 아닌 엔비디아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요. 그런데 이 HBM 전쟁에 참전한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GPU 제재로 엔비디아 칩을 쓸 수 없게 되자 자체 AI 칩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AI 칩에는 반드시 자체 HBM이 필요합니다. 중국에게 HBM은 돈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기술 격차가 3에서 4년 벌어져 있음에도 필사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이제 한국의 독주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지정학, 그리고 중국의 자급자족이 맞붙는 거대한 전략 자산 전쟁, 즉 HBM 삼국지가 시작된 것입니다.